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의 교과서 146페이지, 자, 주제 5번, 자,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봅시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였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들어갈 말은 이제 무역이죠. 무역. 자, 무역이란, 자, 각 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 거래를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교역이란 말도 쓰고, 결국은 이제, 수출과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무역을 하는 게, 이 국제 불합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생산비의 차이라는 거죠. 그 각국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다르고, 자, 자본, 노동력 다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 차이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거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각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수출, 수입, 즉 무역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주제 5의 자,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자, 무역의 확대가 됐을 때 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무역의 확대가 우리 국가 경제 전체하고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자, 어떤 긍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좋은 측면이 있으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니까 자,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테고요. 주요 학습 요소는 결국 이제 무역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들은 결국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최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역의 확대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필연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자, 우리 교과서 요거 146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무역 확대의 좋은 측면, 자, 긍정적 영향이 뭘까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보기 전에 자, 요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에 부합하는 그런 사례겠죠. 보시면은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의 모리타니산 문어 혹시 이런 거 먹어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아르헨티나산 홍어. 그쵸? 홍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흑산도 쪽에 그쪽이 이제 홍어가 유명한데 과거에는 많이 잡혔지만 지금은 어획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아르헨티나산 홍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어 삭힌 거 알죠,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접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 또 칠레산 포도, 그다음에 러시아산 차가버섯. 자, 이런 어떤 그 세계 각지의 그런 상품들이 우리 식탁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자유무역협정, 자, FTA를 우리가 체결하다 보니까 무역 장벽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관세가 낮아지니까 보다 더 싼 값에 수입품 가격의 인하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싼 가격에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산 오렌지, 레몬, 자몽, 체리, 바나나 할 거 없이 키위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연무역의 확대로 인해서 보다 싼 값에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자,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에서 자, 무역 확대는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래서 자, 무역 확대의 이제 긍정적 영향의 첫 번째는 결국은 다양한 상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자, 소비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무역 확대의 긍정 영향이 뭐가 있을까?
한 4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그거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자,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 자, 4가지를 볼 건데, 자, 역시 교과서 146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사례에서 이제 봤듯이, 자, 다양한 상품이나 이 서비스를 결국은 자, 낮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그러니까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어서 비싸게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아까 뭐 홍어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소비 생활의 만족감, 이 편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이다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아니 수입품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외국 기업과 외국 제품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성 높아져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잘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죠? 뭐 반도체라든가 요즘에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자,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교과서 147페이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이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될 테고 원래 이제 선진화된 기술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국가에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공짜는 아니죠, 당연히. 공짜는 아니고 소정의 뭐 사용료, 우리가 흔히 로열티라고 그러죠. 그런 사용료는 이제 지불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에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무역 확대의 긍정 영향을 본다면 자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의 대상이 꼭 제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도 교류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교육을 하다 보면 무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화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수 있는 거고 자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전부터 보면 그래 그죠? 어떤 나라든지 이 해외에 대해서 이 개방적인 나라, 해외 기술이든 문화든 이 개방적인 나라들이 훨씬 더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일본 같은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그렇고 그때 이제 조선은 뭐 세국 정책을 썼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력이 강해지려면 개방적이어야 된다. 결국은 무역 확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147페이지 밑에 있는 이제 시사 자료실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이 그럼 도대체 얼만큼 성장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자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자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역 규모는 자 수출액과 이 수입액을 합친 자,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출과 수입액을 합친 규모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9번째 무역 강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경제 성장을 쭉 해왔는데 50년 만에 이 탑10 안에 진입하는 그런 무역 국가가 됐다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뭐 어려운 거였는데 우리가 뭐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2012년, 13년에 보면은 남유럽, 그리스나 뭐 스페인 같은 이런 재정 위기 확산이 됐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있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무역 성장에 크게 이제 이바지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 작년이었네, 그죠? 자, 2조 달러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인데, 자, 안타깝게도, 자, 2011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래서 뭐, 계속 늘긴 했어요. 뭐, 1조 2천억, 3천억, 이렇게 늘다가, 작년에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역의 규모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작년도 뭐, 대략 한 1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로 어쨌든 뭐 앞으로도 이제 어차피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니까 계속해서 이제 늘려갈 테고요. 참고로 작년에 이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GDP 있죠, GDP. 작년 기준 GDP 순위가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탑10 안에 들었죠. 딱 10위에 이제 턱걸이를 했는데 뭐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라지만 뭐 넘버원은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자,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뭐 독일, 자, 영국, 자, 인도, 그다음에 뭐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캐나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더라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가 이제 탑10 안에 딱 들었다는 거죠. GDP 순위로. 결국 이제 GDP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다 합친 거거든요. 1년 동안에. 그게 이제 GDP가 되는 건데 결국 이제 GDP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있죠. 그죠? 경제 성장률도 이 GDP의 변화율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10도 안에 들었다. 그래서 GDP가 얼마냐? 선생님 찾아보니까 한 1조 500억 달러쯤 되더라고요. 1조 500억 달러. 작년에 우리나라 이 GDP 규모가. 그래서 10위 안에 들었다. 원래 이제 요 10위에 브라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질을 우리가 밀어내고 브라질이 좀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대략 한 마이너스 1%밖에 성장률이 안 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어떤 그런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선진국들 많이 이제 부러워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우리도 이제 당당히 이런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이런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무역 성장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무역이 성장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무역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봤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나쁜 측면은 없겠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우리 자, 148페이지에 자, 그러면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은 뭘까? 보기 전에 요 사례를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니까 자, 자해무협정 체결로 갑산포도 우리 아까 이제 칠레산 포도가 대표적인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그런 가구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자, 국내 포도의 54%를 생산하는 경상북도에서 폐업한 포도 농가가
경상북도 전체 10% 이런데요. 많이 폐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업한 농가들이 또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채소라든가 복숭아, 자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금각지를. 그러다 보니까 또 얘네는 생산량이 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이 농산물은 이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이제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버리면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 자,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역의 확대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뭐냐?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좀 갖기가 어려운 거니까 수입품에 비해서.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는 이제 농업을 예를 들었지만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즉 자연목을 통해서 무역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 국내 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도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업 같은 이런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여기 이제 포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청포도 중에 요즘에 이거 봤을 거예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청포도잖아요. 그죠? 상당히 당도가 높죠. 그리고 아마 마트 같은 데서 한번 가격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비쌉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이 농가들이 요즘에는 이 포도 지금 안 했다. 뭐 2010년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이 샤인 머스켓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작물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원산지, 이 품종을 개발한 나라는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서 이 개발한 포도인데 실제로 이제 그 수익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이제 이거를 품종도 이제 특허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허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품종으로 이 특허를 일본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로열티를 안 주고 이거를 지금 재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한국 농가들은 상당히 이제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한 거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안타깝지만 로열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자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우리가 사례에서 봤듯이 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 있어요. 그죠? 국내 산업은 자 어려움을 높아질 수 있다. 어려움이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입되는 물건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산업,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농업이었죠. 그죠? 아까 봤지만 농업 같은 자 이런 산업들은 기반이 이제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 뭐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 산업 있죠. 그죠? 봉제하는 거, 못 만드는 이 봉제 같은 이런 업들도 저임금이 상당히 이제 이거는 강점인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이 올라오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부분 이 저임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이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상호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죠? 세계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이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묶였다는 거죠. 하나로 묶였다 보니까 어떤 한 나라의 부정적 영향이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로 파급이 돼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아까 나왔던 남유럽 경제위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경제적인 불안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른 나라로 확대가 돼서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에 무역 상대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니까.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무역 확대 부정적 영향을 본다면, 자, 우리 1번 아까 봤던 자,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그런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에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실업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득도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 국가 전체에게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부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뭐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산업에 경쟁력이 낮은 산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면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크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자, 149페이지에 있는 주제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자,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와 발전 방향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이 도너츠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고 자,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한번 보자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국 수입국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까 자, 무역 규모가 2011년에 1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조 달러 되죠. 그죠? 왜냐면 수출이 대략 한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수입이 한 4천억 달러니까 합쳐가지고 대략 무역 규모가 그래서 1억 달러라고 얘기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수출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자, 중국의 비중이 잘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26%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 이런 순으로 가고요. 뭐 홍콩, 베트남 이렇게. 그다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입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20.7%로. 그 다음에 뭐 일본, 미국 순이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특정 국가에 자, 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문제점이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정 국가에 편중이 되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그래서 자, 이어서 자료 2번을 보니까 자, 보호무역의 표적이 된 한국이라고 됐거든요. 자, 보호무역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자유무역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각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관세죠. 그래서 자,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같은 이 선진국이 지금은 자, 무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 명분은 이제 자국 산업 보호가 명분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과거에는 세계화에 반대하던 개발도상국에서 보호 무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랍니다. 그래서 자,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가 자, 신보호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자, 산업통상자원부와 WTO에 따르니까 주요 20개국 있죠. G20에서 무역 제한 조치가 월 평균 21건이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무역 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다. 역시 90건의 무역 규제를 내놨다. 그래서 자,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최대 표적이 된 것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실흥국이라는 거죠. 소규모 경제 개발국,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실흥국들이 그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 조치 4천여 건 가운데 자, 1000여 건이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대요. 한국이 표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무역의 확대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1, 2, 3번 한번 보면, 자, 1번에서 자, 자료에 나타난 무역 구조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아까 뭐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무역 상대국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 무역 상대국이 자, 특정 국가에 편중됐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죠? 미국, 중국 특정 자, 국가에 자, 편중이 돼 있다는 거,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자, 그거로 인한 영향,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같은 이 무역 상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무역 상대국의 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영향을 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 자료 위에서 선진국들이 무역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국 산업 보호잖아요, 그죠? 자국 산업 보호. 큰 틀에서 보면은, 자, 보호무역 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거죠. 자국 내 어떤 그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거, 그게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고, 결국은 자, 자국 내에 자, 일자리를 자,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소득 향상. 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결국은 무역 제한 조치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이제 3번을 한번 보시면, 자료 1번, 2번 참고해서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뭐 통일 해결 방안을 투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결국 이제 무역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자, 무역 상대국이 자, 특정 국가에 이제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뭐 해결하는 방법은 뭐 뻔하죠. 시장을 좀 넓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출입, 자, 시장의 다변화, 자, 시장의 자, 다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무역 상대국을 좀 확대하자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쉽지 않냐면, 우리 그 아까 쌤이 GDP 규모 얘기했지만, GDP 넘버 1, 2가 중국, 미국인데, 미국, 중국인데, 걔네들하고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걔네가 가장 많이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비중을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즉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얘들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